자, 이제 상당히 어렵게 의사표시 과정 공부하셨죠? 자, 이제 대리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이제 168페이지입니다. 교재 168페이지. 상단에 챕터 5에서 대리 써있죠? 항상 민법 총칙은 개인 간의 재산상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대리하는데 그것도 재산상 법률행위입니다. 항상 총칙은 재산상 이걸 넘겨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대리는 저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도 아마 안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대리는 대리운전 그 대리 아니에요. 회사의 김대리 박대리 아닙니다. 대학 다닐 때 대리 출석 그 대리 아니에요. 보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재산상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어떤가 봐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매매합니다. 행위를 갑과 을이 했죠? 그럼 그 책임도 행위자 갑과 을이 책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할 대리제도는 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이 하면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효과 그래요. 효과 책임은 대리권을 준 본인과 상대방이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이처럼 행위 주체와 책임 주체가 서로 다른 게 대리제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리와 구별 개념에서 예를 들어서 갑에게 5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 좀 매도가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갑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부동산 팔아야 돼요. 한국에 올 수 없으니까 한국의 친구에게 이 부동산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죠. 그러므로 갑 대신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이 있습니다. 병을 만나서 부동산을 파는 거죠. 근데 행위는 대리인 을이 하지만 책임을 누가 질까요? 대리권 준 본인 갑이 책임지겠죠?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돼요. 현명히 이름을 알린답니다. 좀 이따 나오는데 현명은 저같이 똑똑하다가 아니고 현명히 이름을 알린다요. 책임은 갑이 진다라고 갑이 이름을 알렸을 때 그때 이제 둘이 유효하게 책임지는 겁니다. 자, 그럼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 그랬죠? 그러면 대리에서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합니다. 본인은 책임 안 져요. 그래서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병이 상대방이 됩니다. 그리고 대리에서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합니다. 본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을이 결정하죠? 그대로 본인은 책임만 지는 게 이 대리제도입니다. 그럼 이제 을과 병이 매매가를 정하는 겁니다. 시가 5억짜리 팔아달라 했죠? 을과 병이 만약에 저것을 7억에 매매했어요. 갑 미국에서 엄청 기분 좋겠죠. 세상에 2억이나 비싸게 팔아줬네요. 그러면 두 명이 책임지는 거죠. 병은 갑에게 7억을 줘야 할 의무가 있고 갑은 5억짜리 소유권 넘길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이 대리인이 세상에 5억짜리를 3억에 팔았네요. 그럼 갑 이거 책임집니까? 갑 책임지지 않습니까? 책임 안 집니까? 그럼 7억은 책임지고 3억은 책임 안 져요?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병은 3억을 줄 의무가 생기고 갑은 5억짜리 소유권 넘겨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처럼 대리제에서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합니다. 본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런 대리 해본 적 있나요? 이런 대리? 아마 없으시죠? 이런 대리권 받아본 적도 없을 거고 누구에 준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대리는 우리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그 대리가 아니에요. 이 학원에서만 이 공부할 때만 보는 그 대리입니다. 분명히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제목부터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 내용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리 의미를 정확히 하세요. 아, 우리가 안 해본 거구나. 그럼 모르는 게 나오면 이해 안 되면 애워야겠구나.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해 안 되고 그러면 애워야겠죠. 자, 그럼 이 의리한 행위를 갑과 병이 책임지려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당한 대리권이 있고 그리고 팔아달라니까 팔았죠? 그럼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했을 때 이 본인과 상대방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 노란색 세 가지를 대리 삼면관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구별 개념. 자, 대리와 사자 다르거든요. 사자가
불일사자, 심부름꾼이에요.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은 누가 의사결정하는가?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결정해요? 대리인, 본인 X. 대리인이 정하면 본인은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사자는 심부름꾼이라 본인이 정하면 사자는 그대로 전달하거나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대리라고 말하죠. 그건 이쪽이 훨씬 가까워요. 심부름하는 거. 저도 제 아버지가 저에게 심부름 한번 시키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원룸 건물을 소유했는데 월세 40만 원에 계약한대요. 그럼 아버지가 40만 원 정해놓고 저에게 40만 원의 계약서만 쓰라 하더라고요. 아버지 본인이 40만 원 정했죠. 제가 정한 게 아니죠. 그게 다 사자 또는 대행입니다.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의사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부동산이 있는데 의리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의리에게 부동산 팔아주실래요? 라고 매도 의리합니다. 의리 노 할 수도 있죠? 또는 예스 할 수 있죠. 예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갑과 을 간의 중개계약이라는 게 성립하는 거죠.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체해서 중개계약이 성립합니다. 병은 부동산 사고 싶어요. 중개사한테 부동산 좀 소개시켜 주실래요? 라고 매수 의뢰하니까 네 알아서요 승낙하면 여기도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런 걸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계약이라고 말하죠. 병인 찾는 물건이 이 X와 유사해서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사고팔도록 잘 꼬셔야겠죠. 우리 잘 꼬셔서 둘 간의 매매계약이 성립했습니다. 우리 꼬셔서 우리 사고팔도록 중간에 꼬셨잖아요. 이걸 중개행위라고 말하고 우리 잘 꼬셔서 둘 간의 매매가 성립됐죠. 이런 걸 거래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 노란색 세 가지 의미 다 달라요. 노란색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법과 연관된 다른 과목 내용도 제가 다 해드려요. 뭐 중개사법, 뭐 공법, 등기법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사람들이 종합 선물 세트라 그래요. 여러분 소강 후기 남겼나요? 꼭 남기시라니까요. 소강 후기. 김하윤 선생님 강의는 종합 선물 세트. 들으면 이해가 돼요. 춤도 못 추지만 추려고 잘해요. 이런 거 웃겨요. 춤추는 게 웃겨요. 몸치라 웃겨요. 그게 나중에 합격 수기가 된다 그랬어요.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 노란색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중개계약은 몇 건이 있죠? 중개계약은 2건 있죠. 첫 번째가 갑과 을 간에, 두 번째 병과 을 간에 2건이 있어요. 중개행위는 누가 했죠? 을 혼자 했죠. 을 혼자. 거래계약 당사자 누구죠? 갑과 병이죠. 얘는 매매가격 정한 거 아니에요. 중간에 알선한 것이고 매매가격은 갑과 병이 정했죠. 이런 걸 거래계약, 그러니까 뭐 임대차, 전세권 이런 걸 거래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들은 계약이니까 다 법률행위예요. 근데 중개행위는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행위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건 그냥 중개하는 것이고 대리가 아니에요. 대리가 되려면 의사결정을 해야 대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리, 사자, 중개행위 의미를 잘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의사를 정하고 사자에서는 본인이 정한다 그랬죠? 그럼 대리권 발생 원인이 있는데 자, 대리는 의무대리와 법정대리로 나눕니다. 의무가 내 마음대로 그 말이에요. 의무가 내 마음대로. 그럼 의무대리는 내 마음대로 대리권 준 겁니다. 근데 법정대리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내 마음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정해진 거예요. 미성년자의 부모님 이런 것들 너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럼 의무대리는 내 의사에 따라 대리권 준 거죠? 이게 내 마음대로 한마디로 이게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뭐라 했죠? 내 의사에 따라. 그럼 대리권 주는 걸 대리권 수요표시라고 그러고 네 글자로 대리권을 수요했다 해서 수권행위로 부릅니다. 숙기 한마디로 이게 법률행위. 내가 원했다. 의사에 따라 의무대로
숙권행위. 그래서 숙권행위는 오직 이무대리만 나와요. 숙권행위와 이무대리 거의 동의어처럼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으로 생긴 거죠. 당사자 의사 무관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이무대리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를 공부합니다. 자, 이무대리권 범위 판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X부동산을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을이평을 만나서 팔았습니다. 팔 때 본인 이름을 나타낸다, 현명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갑과 병이 책임지는 겁니다. 자, 그럼 갑이 매도할 대리권 줬죠? 그러니까 우리 병과 매매 계약했는데 병이 자 이렇게 병이 중도금 잔금을 줬거든요. 그럼 을은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 이런 사건입니다. 자, 팔아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병이 을에게 중도금 잔금을 줬어요. 중도금 잔금 줬죠? 그럼 그 돈을 우리 갑에게 줬으면 법원에 안 왔을 텐데 을이 그 돈 가지고 도망쳐 버렸죠. 도망쳐 버리니까 이제 법원에 온 거죠. 병은 뭐라 그래요? 야, 갑, 을에게 준 돈은 너에게 준 거하고 똑같으니까 빨리 등기 넘겨 그랬죠. 갑은 뭐라 할까요? 아니, 매매하라 했지 누가 돈 주라 그랬어. 나 돈 받을 권한 준 적 없어. 나 10원 못 받았으니까 소유권 못 넘겨 그랬습니다. 여론이 판사예요. 여론 판사면 우리 돈 가지고 도망쳤죠. 우리 돈 가지고 도망친 행위를 갑과 병 둘 중에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병은 오늘 태어나서 을 처음 봤어요. 갑은 몇십 년간 을을 만났고 을을 믿으니까 대리권 준 겁니다. 그럼 우리 돈 가지고 도망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대리권 준 갑이 책임져야겠죠. 갑이 대리권 줬으니까 갑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이 중도금 잔금을 을은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이 중도금 잔금 주면 을은 수령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을에게 준 돈은 갑에게 준 걸로 유효합니다. 그럼 병을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럼 갑은 빨리 등기 넘기고 갑이 을 잡아서 그 돈 뺏어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팔아줘. 그러면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도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했고 이 판례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포괄적으로 매매할 대리권 주면 돈 줄 날짜를 연기할 권한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가서 계약하라 그랬죠. 계약 깨라는 적 없어요. 계약하라 그랬지 계약 깨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해지하려면 해지할 권한도 별도로 수여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는 한 매매 근데 해지 취소할 권한 없어요. 깨라는 적 없습니다. 이 세 개 판례가 비교적으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68페이지. 168페이지. 상단에 제5장 대리가 있고 01번 대리제도 있어요. 그림 밑에 1번 대리제도 양가로 1번 대리 개념 보세요.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 듣기도 하고 그로 인한 법률 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기소가는 걸 말합니다. 비교와 사자가 있죠. 심부름꾼. 부탁받고 심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완성된 타인이 본인. 그러니까 사자는 본인이 의사 정한다 그랬죠. 타인 완성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양가로 2번 숙권행위는 아까 이무대리만 나와요. 동일한 개념.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가로 열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밑에 동그라미 3번 발생원인. 이무가 내 마음대로 법률행위. 이무대리는 본인이 대리인 될 자에게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대리권 수여 동그라미 수여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나까지 이 사설을 딱 읽거든요. 사설. 그리고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동그라미 법률 규정으로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이제 책을 넘깁니다.
자, 일단 170페이지 펴두시고 칠판 봅니다. 이건 현재 우리 책이 없어요. 근데 이게 10년에 7번 시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12월 달에 공부하니까 한번 예세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은 기초인문서라 좀 내용이 조금씩 빠져 있어요. 인문서니까 기초 개념만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도 이렇게 한 번씩 예습합니다. 자, 119조.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일 때 원칙 각자들이에요. 공동대리 X. 그래서 대리인 여럿이네요. 그러면 원칙 각자들이 공동대리 각자들이 깡패 X. 깡패처럼 공동으로 몰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깡패처럼 공동으로 몰려다니는 거 아니다. 예외적으로 공동대리인데 시험은 원칙만 나와요. 원칙 각자들이 공동대리 각자들이. 이걸 최근에 시험 7번 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틀릴까요? 각자들이? 안 틀릴 것 같죠? 근데 왜 10년간 7번 냈을까요? 처음에 맞추라고 그냥 준 거예요. 맞추라고 냈는데 수험생이 틀리더라고요. 다음번에 또 맞추라고 냈어요. 또 틀려요. 이제 궁금하죠? 또 내면 맞힐까? 내니까 또 틀려. 왜 틀릴까? 또 내면 또 내, 또 틀려. 또 내, 또 틀려. 재밌잖아요 이제. 안 틀릴 것 같죠? 이건 공부하면 할수록 틀려요. 지금 각자 나왔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각자가 아니라 계속 공동이란 말만 들어요. 공동주택, 공동저당, 공동.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실력이 쌓이면 공동으로 찍어버린 거죠. 나도 모르게. 실수도 단계가 있어요. 이건 공부 잘하는 사람이 틀린 거지 공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안 틀려. 이것은 실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깡패 X, 공동 X 각자들이.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가 대리 권한을 수여했다. 그럼 을은 이무대리인. 대리권을 받았으니까 이무대리인. 또 병에게도 팔아달라고 대리권 수여. 정에게도 팔아달라고 대리권 수여했어요. 그럼 대리인이 총 3명이네요. 얘들이 깡패처럼 공동으로 다닙니까? 각자 다닙니까? 각자 다닌다. 공동 X, 깡패 X. 이렇게 깡패 X라고 꼭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할 수가 있는데 이 대리권 소멸 사유 시험이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자 170페이지 가장 중간에 양가로 3번 대리권 소멸 있고 127조가 시험이 아주 많아요. 이건 공통이란 이무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입니다. 그럼 조문 보세요. 대리권 다음 각호 호라 그랬나요? 자, 법조문에서 1번, 2번을 1호, 2호라고 읽습니다. 이거 1번 그래가 안 읽고 1호, 2호 그래요. 그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그럼 저같이 이제 동그라미 쳐놔요. 이렇게 여러분 책에 본사, 대사성파, 본사, 대사성파라고 체크해주세요. 꼭 외웁니다. 본사, 대사성파. 본인은 사망 딱 하나, 대리인이 3가지예요. 사망, 성후견 개시, 파산. 그러니까 한정후견 X. 이건 소멸사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외우세요. 본사, 대사성파라고. 이무대리, 법정대리 모두 다 소멸합니다. 본인 사망 하나요. 대리인이 3가지다 해서 본사, 대사성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암기법을 말씀드리면 외우시고 또 그냥 편하게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12월 과정에 제가 또 하겠죠. 또 듣고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우고 잊어버리고 한 5번 반복하면 정확히 외워집니다. 알 수 있겠죠? 이런 일이 있으면 대리권 소멸한다. 그 다음 자 아까 현명히 이름을 나타낸다 했죠. 자 현명해야 대리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 현명이란 이름을 나타낸다. 본인의 이름. 행위는 대리인. 책임은 본인이라고 본인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원칙 아닙니다. 시험은 꼭 이대로 푸셔야 돼요. 현명하면 대리고 아니면
대리 아니다라고 시험은 꼭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문제. 자,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하면 대리이다. OX 뭘까요? 대리권 없는데 현명하면 대리이다. OX 뭘까요? 보세요. 또 X라 하잖아. 이대로 풀라니까. 5입니다. 5. 대리권 없더라도 현명하면 대리다고 이렇게 풀라 그랬죠? 5예요. 반대로 대리권이 있더라도 현명 안 하면 대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리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명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해요. 현명하면 대리고 현명 안 하면 대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무권 대리 이거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무권 대리는 현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제 맨날 틀리니까 이제 대답 안 하시고 생각을 포기하시네. 괜찮아요. 지금은 다 틀려요, 누구나. 괜찮아요. 지금 많이 틀리세요. 괜찮습니다.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눈치가 있어야지. 위쪽에 가까워요, 아래쪽에 가까워요? 위쪽에 가까운 게 했다 해야지. 이 말을 썼단 말은 현명했기 때문에 대리를 쓴 겁니다. 이거 현명한 겁니다. 둘 다 현명한 거예요. 둘 다.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대리권이 있고 이건 대리권이 없고 공통점 둘 다 현명한 겁니다. 아까 그랬죠. 대리권이 없더라도 현명하면 대리다. 그게 무권 대리예요. 대리권 없더라도 현명했으니까 대리가 됩니다. 그 현명 안 하면 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자 170페이지 하단에 파란색 3번 대리행위 보입니까? 밑에 법조문 114조 보세요.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유효한 의심을 표시. 이게 현명한 의사표시는 자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 본인이 책임진단 말이죠. 다시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가 본인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행위는 대리인, 책임은 본인 그 말이죠. 그럼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개념이 있어요. 개념에 세 줄 다 체크하세요. 개념이 있으면 왼쪽에 세 줄 체크하시고 복습할 때 다 보시란 말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171페이지 제일 밑에 양가로 3번 대리행위 효과 기속 있나요? 그럼 본인이죠. 동그라미 1번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 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자, 본인의 동그라미 쳐요. 본인에게 기속한다. 그러니까 행위는 대리인, 책임은 본인 그런 말이죠. 나머지 아직 안 봐도 돼요. 넘기시면 복대리라고 나옵니다. 복대리. 자, 이건 첫 줄발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잘 보세요. 복자 잘 봐요. 복. 잘 보세요. 복자. 받침. 복자 받침이 무슨 글자죠? 받침이 기억. 기억 다음이 뭐예요? 니은. 기억 다음이 뭐다? 니은을 바꿔요. 기억 다음에 본. 기억 다음에 니은. 그래서 복대리는 본. 기억 다음에 니은. 본인을 대리해요. 누구를 대리? 본인을 대리한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대리인을 대리한다 틀려요. 본인을 대리한다. 기억 다음에 니은 본인. 복이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복대리인을 종합해 보면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 대리인? 기억 다음에 니은 본인의 대리인. 이게 복대리입니다. 갑이 엑셀을 팔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 대리 권한을 수여했다. 그럼 을은 이무대리인. 갑이 의사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해서 이무대리인. 또 A에게도 대리권 수여, B에게도 대리권 수여. 그럼 다 이무대리인, 이무대리인이죠. 그럼 여기 복대리인 보입니까? 이 복대리인은 없습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거예요. 여긴 다 누가 선임했죠? 다 본인이 선임, 다 본인. 그럼 아까 했죠.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각자 대리한다, 공동 대리한다? 각자들이. 그럼 을이 병을 선임했는데 야, 너 나를 대리하라고
을이 선임했어요. 얘가 복대리인일까요? 아닙니다. 을도 내 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얘는 을의대리인이에요. 을의대리인. 그러니까 얘는 갑을 대리지 않죠. 얘는 갑 보고 인사 안 합니다. 을에게만 인사해요. 을을 대리하니까. 을은 갑에게 인사하겠죠? 을은 갑을 대리하니까 갑에게 인사합니다. 내 병은 모른 척해도 돼요. 병하고 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다시 을이 정을 선임했는데 야! 너도 갑을 대리라고 선임했어요. 얘가 복대리입니다. 대리인이 선임했죠. 누구를 대리하라고? 본인. 본인 갑을 대리하라고 대리인이 선임했죠. 얘가 복대리고 얘는 누구를 대리해요? 본인 갑. 을이 아니에요. 현명도 본인 갑. 본인 갑 이름으로 대리행위 한다. 그리고 본인 갑을 대리한다. 이게 지금까지 복대리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안 엇갈립니다. 자, 눈만 크게. 기억담이 뭐다? 기억담에 니은 본.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하고 본인을 대리한다. 끝. 기억담에 니은. 눈만 크게 뜨면 절대 안 틀려요. 그래서 의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72페이지입니다. 172 중간에 뭐 보지 마세요. 제가 보라고 체크해 드리는 것만 보세요. 제발. 자, 172 제일 밑에 파란색 1번 복대리 개념의 성질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복대리는 자, 대리인 동그라미 대리인이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자, 선임 동그라미 선임한 자이다. 이번 복대리는 자, 본인 동그라미 본인의 대리인이다. 거기까지. 이렇게 보시고 이제 비정상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회 문제. 이렇게 대리인 설명 틀린 겁니까? 가로는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린 법조문하고 판례만 시험에 내니까 가로 볼 필요 없어요. 자, 1번 복잡어임의 받침이 기억담이 뭐다? 니은.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근데 대리인 이름 틀렸죠. 본인의 이름. 이게 정답이죠. 이게. 기억담에 니은.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대리. 이런 걸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자, 4번 지문에서 대리인 성년호경에 해지되면 대리권 소멸한다. 아까 대리권 소멸 사유가 본사, 대사, 성파. 본사, 대사, 성파. 5번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이면 깡패 X. 그래서 각자 대리에서 맞았어요. 각자 대리 깡패 X. 이런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하나 더 해봐요. 자, 30의 문제. 갑은 자신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다. 틀린 거죠? 틀린 거. 갑이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죠.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틀린 거. 1번 대리인이 한정후견 개시심판 받은 경우 자, 이 말은 앞으로 읽지 않습니다. 이 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이 원칙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무슨 말이죠? 원칙적으로. 자, 그럼 예외적인 말을 써주지 않으면 당연히 원칙으로 푸는 겁니다. 다시 예외적인 말을 써주지 않으면 당연히 원칙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앞으로 절대 읽지 않습니다. 모든 과목, 우리나라 모든 시험, 모든 과목 읽지 않아요. 이것도 한 과목이 막 10번, 20번씩 나와요. 한 과목에. 이거 읽다가 5분 날려버려요. 잊지 마세요. 다시 대리인이 한정후견 심판받으면 대리권 소멸합니까? 틀렸죠? 본사, 대사성파. 본사, 대사성파지. 성년후견이 계시지 한정후견이 아니잖아요. 방금 안 문제 이게. 성년후견일 때 소멸해요. 한정후견은 아니다. 이렇게 시험은 나온 것만 계속 나옵니다. 나온 것만. 자, 5번 을은 이 말 잊지 마시라 그랬고 또 습관적으로 읽으라 했죠. 괜찮아요. 지금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제가 바꿔드려요. 공부하는 거. 다음 대리행을 통해서 체결된 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아까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이 있다 그랬는데 팔아달라 그러면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이런 식 애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린 앞으로 시험 10개월 남았죠? 절대 안 틀려요, 우린 거. 이제 비정상. 자,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죠? 대리권이 없다. 이 광의가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 두 가지가 있는데, 넓은 의미 무권 대리는 표현 대리와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걸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번 수능 안에는 협의 무권 대리만 할 겁니다. 이게 시험이 훨씬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마다 시험에 나와요.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거 없어요. 만약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인데 아들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거 없습니다. 근데 을이 병을 만나서 아버지 거 팔아버렸죠?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현명했네요. 그럼 현명해서 대리예요. 현명하면 대리다. 근데 대리권 없으니까 무권. 그래도 현명하면 대리. 이게 무권 대리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이름 팔았더라도 아버지는 대리권 준 바 없죠. 그래서 이 무권 대리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니까 갑과 병 둘 다 매매 계약을 이행할 필요 없는 거죠. 10억에 매매했다면 병은 10억 줄 의무가 없고 갑은 X 소유권 넘길 의무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무권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본인과 무권 대리인이 친할수록 많이 일어나겠죠. 설마 삼성 이재용 회장 부동산을 제가 파는데 여러분이 설마 사겠어요? 나를 경찰에 신고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판례를 보시면 아버지 걸 자식이 몰래 매매하거나 또는 남편 재산을 와이프가 몰래 매매하거나 종중이 집안 모임을 종중 그래요. 그럼 종중 재산, 집안 재산이 있어요. 어디 가면 무슨 김씨 건물도 있고 무슨 이씨 막 산도 있어요. 그걸 종중 재산. 그럼 종중 재산을 그 종손, 그중에 제일 대빵이 몰래 팔 수 있죠? 그래서 둘이 사이가 친하니까 병도 샀겠죠? 아무튼 무권 대리하면 본인은 대리권 준 바 없으니까 그 행위는 본인과 상대방과 무효가 되는데 본인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어요. 추인이란 추후에 인정, 나중에 인정 그런 말입니다. 그럼 추인하면 어차피 이걸 인정했으니까 행위시로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에서 이게 효력이 생깁니다. 소급유예가 돼요. 그리고 무권 대리는 원래 무효죠. 가만히 있으면 무효인데 본인은 적극적으로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효이던 것이 완전 무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본인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그럼 상대방도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최고권과 철회권 있는데 최고는 오빠 최고 그 말이 아니라 갑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여보세요 갑. 당신 아들이 매매했는데 마음에 들면 추인할래요? 추인할래 말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물어본 거라 악의도 가능해요. 그럼 뭘 모르고 뭘 알았달까요? 이거 비정상. 을에게 대리권 없다는 걸 알았더라도 추인할래 물어볼 수 있거든요. 가능하겠죠? 물어보는 거니까. 물어보니까 갑이 자식이 한 거 인정해야죠. 그럼 유효가 돼요. 네. 나 그거 절대 인정 못해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했는데 갑이 입을 열면 갑 의사에 따라 유효가 되거나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최고했는데 갑이 확답을 하지 않아요. 확답을 하지 않네요. 그때 어떻게 할까? 법이 써 있어요. 그럼 자, 우리 시험범위 모든 최고는 물어본 거죠? 물어봤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럼 원칙대로 있겠다 이 말이에요. 원칙대로 있겠다. 다시 모든 최고는 물어본 거죠. 물어봤는데 답이 없네요. 그럼 항상 물어본다? 원칙대로 있겠다.
그럼 추인으로 봅니까? 거절로 봅니까? 거절로 본다. 거절로 봐서 무효로 확정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시험장에 헷갈리니까 이거 외워버리세요. 잘 보세요.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만, 우리 민법 시험 범위 내에서만, 자, 잘 보세요. 모든 최고는 고죠. 고가 거절로 끝나요. 고가 뭐로? 거절로 끝난다. 이것만 5만 얼어. 우리 시험 범위 모든 최고는 다 뭐로 끝난다? 거절로. 외워버리세요, 그냥. 이거 내용 꼭 외우듯이 안 헷갈립니다. 그 다음, 철이는 의사표시를 걷어들인 거예요. 의사표시를 걷어들인 거. 그럼 철이는 선이었던 병만 가능합니다. 그럼 선이병은 자기가 매매계약을 걷어들이니까 매매가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철에는 누구만 가능해요? 선의에서 악의는 안 되죠? 외우세요. 선처리. 철에는 악의 X. 선의만 가능하다. 선처리. 혹시 선처리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최고는 물어보는 거라 악의도 가능해요. 그래서 외우세요. 최악의 선처리.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최악의 선처리. 그 다음, 무권대리는 원래 무효지만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나중에 무효가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네요. 그럼 이건 확정 무효가 아니라 불확정적 무효, 불확정적이에요. 불확정적을 유동적이라고도 합니다. 좀 이따 무효 나와요. 무효에서 제가 무권대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7번 보세요. 무권대리 결국 다 무효가 되네요. 어떨 때만 유효가 되죠? 그렇죠. 본인이 추인했을 때만 유효고 결국 나머지는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권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173페이지 있습니다. 중간에 03번 무권대리 보입니까? 자, 밑에 박스 보여요? 박스 본인 값, 무권대리 을, 상대방 병이라고 그림 하나 있죠? 밑에 개념 보세요. 대리권 없는 자가 위임장 같은 걸 조작해서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을 말한다. 그러니까 을이 예를 들어 위임장 같은 걸 조작해서 갑 대리인으로 한 거죠. 이는 본인 추인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 불확정 무효가 이거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에다가 유동적 무효. 밑에 1번, 파란색 1번, 본인의 추인권에서 130조. 자, 대리권 엄자가 타인의 대리인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가로쳐봐요.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가 무효죠. 추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말이죠.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다 결국 무효죠. 본인이 추인했을 때만 유효가 되는 거죠. 다음 제일 밑에 132조 패스하고 밑에 133조. 추인은 다른 소득이 없는 때는 동그라미 계약시 소급 동그라미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러겠죠. 소급 유효, 소급에서 유효. 이걸 계약시 소급이죠. 이걸 추인한 때부터 하면 틀려요.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계약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시부터 유효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자 174페이지 제일 밑에 파란색 2번 상대방 철회권 최고권 있습니까? 먼저 밑에 131조 상대방 최고권 있어요. 최고권에서는 악의도 가능하다. 선악 가능하다. 최악의 선처리. 악의도 가능하다. 그러면 대리권 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 보세요. 최고는 뭐로 끝난다고요? 거절.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에 확답을 바라지 않을 때 추인을 거절 동그라미
그러니까 최고도 동그라미 뭘 끝난다? 거절 동그라미. 시험은 거절을 빼버립니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럼 눈에 안 보여 이게 시험장에서. 항상 주의하세요. 최고는 뭐로 끝난다? 거절로 끝난다 이렇게. 다음 바로 위에 134조 처리는 선처리. 대리권 음자간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으면 안때 악의인 때는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여긴 처리할 수 있다로 끝났으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처리할 수 없다죠. 악의는 처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처리 서는 거죠. 선의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조 의미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이 대리 문제가 갑을병 사례로 나오죠. 대리 문제가 갑을병 사례가 나오면 딱 두 개만 보면 돼요. 딱 두 개. 첫째, 유권 대리인가 무권 대리인가. 두 번째, 대리인이 누구인가. 대리인은 누구인가. 이거 딱 두 개만 보면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나중에 답니다. 저는 어떻게 시험을 빨리 풀까, 정확하고 안전하게 풀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대리 문제가 이렇게 대리 보이잖아요. 갑을병 사례가 나오죠. 그럼 딱 두 개만 봐요. 첫째, 유권 대리인가 무권 대리인가. 즉 대리권이 있는가 없는가. 둘째, 대리인 누구인가.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 더 이상 문제 볼 필요 없어요. 유권 무권 대리인 누구다? 갑 끝. 더 이상 문제 볼 필요 없다고요.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푸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민법 원숭이도 시민법. 내가 왜 원숭이도 이해시키겠어요? 원생이. 자, 그럼 1번. 병이 의뢰돼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 그럼 뭐로 끝난다고요? 거절 안 보이네. 추인 거절이 빠졌잖아. 이게 답이죠. 이게 정답 그냥. 이런 게 시험 공부예요. 시험 공부. 4번. 의리병에 대해서 추인했죠? 그럼 소급했다. 이 말 읽지 마시라 했죠? 읽지 마시라고요. 1년 내내 연습해요. 추인은 매매 계약 체결 시 소급 맞았죠. 소급에서 요렇게 생긴다. 이렇게. 우리는 기초 과정이지만 우리는 공부한 내용만큼은 실전에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10분 쉬고 이제 무효 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10분 쉬고 들어오세요. 자.